몇 년 동안 100만 원씩 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는 우리 아이는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을 보냈더니 대형 학원을 보냈던 옆 친구에 비해서 시험을 못 봤다. 역시 대형 학원을 갔었어야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의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형 학원의 장점은 정해진 진도를 빠르게 빼준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학원에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교재를 마치고 나면 어떤 수준인지를 학부모님이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반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 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학군지에서 뭐 학군지가 메이저 학군지는 아니고 학원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주요 학원가라고 말하기 낫겠네요. 학원가에서 있는 전국 프랜차이즈 대형 수학학원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공통 수학을 한 두세 권 정도 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조금 부족하니 공통 수학 1 기본반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화반을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을 들어갔는데 심화반의 실제 교재가 풍산자와 더 개념 블랙 라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심화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학원은 이게 심화반이었거든요. 저도 블랙 라벨 더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블랙 라벨이 심하니까 극심하니까 약간 일품 정도 아니면 센과 일품 사이 요 정도 되는 교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뒤에 문제가 쪼끔 어렵긴 해도 개념에 가까운 교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풍산자도 RPM이나 뭐 그 정도의 교재이지 심화 교재 라인이 절대 아니었는데 이 학원에서는 요렇게 두 권을 수업을 하고 심화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을 봅니다. 단원 평가도 보고요. 중간고사도 보고요. 기말고사처럼 보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 학생이 이 학원을 처음 가서 그전까지는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가 학원에서 처음 시험을 본 거잖아요. 중간고사 때쯤에 가장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그 점수가 80 몇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 점을 넘은 어린이도 없고 그 밑에 아이들이 한참 많은 거죠. 70 점대가 오히려 좀 상위 그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아이들이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결과를 집에 보낼 수 없으니 재시험을 봤습니다. 100 점을 한 대여섯 명 정도 만들어서 그 결과지를 학원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험을 못 봤다가 두 번째 시험에 100점 맞은 아이가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게 아닌데 시험을 쉽게 다시 바꿔서 100 점을 맞도록 학원에서 만들어 줬으니 "엄마 이 중간고사 시험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할 어린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심화반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중간고사 100 점을 맞으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다 학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시험을 제일 잘 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더니 나랑 동점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고 투덜투덜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깐 이건 집에서 알 수 있던 얘기인 거죠. 시험을 못 보면 집에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공부를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하냐. 클리닉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수가 이런데 이렇게 하고 공통 수학 2 넘어가도 되겠느냐." 그런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적표를 예쁘게 만들어서 보낸 거죠. 이런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된다면 고등에 가서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학원을 오래 다닌 다른 학생도 알고 있는데요. 이 학원에서 매 시험 때마다 1 등이나 상위권으로 이렇게 벽에 붙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2 학기까지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2 학기 시험을 잘 보면 그래도 1 등급으로 완성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중간고사 때는
아슬아슬하게 1 등급 안에 못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요지에 있는 뭐 몇 대 학원 막 이렇게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대형 학원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요. 신조어 유행어처럼 의미가 통할 정도로 유명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만일 A라는 반과 B라는 반이 있을 때 A라는 반이 쉽고 B라는 반이 어렵다고 할게요. 시험 레벨 중에 A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님이 여기 말고도 다른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요즘 대형 학원들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수치가 있으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시험을 잘 봤는데 이 A라는 레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를 보내고 싶은데 A 레벨이면 안 보내겠다.' 그랬더니 이 학원에서 시험을 다시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B 레벨이 나왔습니다. A보다 한 칸 올라간 B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 이 B 레벨도 겨우겨우 올라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학원 들어가면 아이가 어려울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쨌거나 영어 학원을 아이의 역량보다 쉬운 반을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B 레벨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학원을 시작했죠. 그리고 B 레벨의 반에 여기는 특이하게 매 주마다 이제 수업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은 쓰기 수업이면 수요일 날은 리딩 수업 이렇게 각각의 선생님과 다른 커리큘럼이 요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중간에 학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주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두 번째 주가 시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월요일 첫 번째 주에 월요일 수업 한 번 듣고 월요일 두 번째 주에 처음 시험을 본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 반에서 제일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농담으로 "야 너는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 다음 시험도 잘 보면 그다음부터 네가 가르쳐라."라는 농담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학원에는 시험 결과가 절반밖에 못 맞추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학원을 다녀?" 그랬더니 "모르겠어." 이렇게 이 학생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자주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날에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 오늘의 진도가 끝나면 한 15분 이상 남았을 때 뭐 행매를 한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통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오늘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복습시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면은 그렇게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과거형 불규칙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제 평소에 외워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15분 이상을 그냥 버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료가 싼 학원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뭐 그 어린이는 뭐 한두 달 지나고 그 학원을 이제 내가 이 학원을 재미로 다니면 다니겠지만 돈을 줘야 돼서 내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지식으로 받는 것을 그 역할을 못하는 학원이라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뒀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정확하게 이 학원이 아니라 이 학원의 다른 이제 지점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이제 학생들이니깐요. 그 학원에서 그렇게 하니 왜냐면 제가 이 학원에서 그 아이를 다른 학원으로 옮기도록 했거든요. 뭐 결과도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더 이 아이에게 적합한 스타일의 학원이 있어서 대형 학원을 옮기라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기존에 있던 이 학원을 진짜 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옮겼고 뭐 그 학원에 대한 막 불만을 초반에 얘기해서 엄마가 막 "아 여길 괜히 보냈나요?" 막 아이가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휴대폰 얘기했어요. 다른 애들이 핸드폰 한다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싶은데 뭐 하면서 "이 학원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지가 그 학원 싫으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잘 적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서 제가 물었어요. "야
다른 애가 그러는데 "여기 끝나고 나면 그렇게 게임하고 시간 보낸다며. 너 그거 좋아서 거기 다니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거기 그게 좋아서 거기가 재밌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웃으면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영어 학원의 입학 테스트와 또 이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때의 그 테스트 결과와 또한 이 어린이가 "아우 학원 재밌어요. 저 이 학원에 대한 후기 중에 아우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는 재밌다고 너무 잘 다녀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아이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영어에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 돈과 그 비용과 놀 시간을 확보를 해 주고 그 놀 시간에 핸드폰 안 쓰고 지겨워야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는 집에서 빈둥빈둥 거릴 시간이 없는 거고 빈둥빈둥 거릴 시간에 '아유 심심한데 책이나 읽어 볼까?'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 학원을 다니면 그런 순간이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형 학원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또는 그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학원을 보내 놓는다고 어떤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